이번 세션을 진행해 주실 분은 파비안 카스트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 아세안 수석 대표님이십니다. 수석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Welcome everybody to today's session. 세션에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세인트 갤런 심포지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아세안 세인트 갤런 심포지움 수석 대표입니다. 제 역할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세대를 모아서 오늘날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평화는 물론 아주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화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세인트 갤런 심포지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세인트 갤런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학생 시위에 실제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들이 세인트 갤런 심포지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8년이 지난 오늘 세인트 갤런 심포지움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외 전 세계에 기반을 두면서 다양한 청년들을 함께 모여서 다양한 오늘날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세대의 사람들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션을 함께 돼서 특히 평화 관련된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세션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희소성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갈등, 분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프랑스 파리에서의 그런 사회적인 동요, 이런 모든 긴장들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본다면 실제 희소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분쟁의 갈등의 촉발점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부족성이라는 것, 물 부족이라는 것로 인해서 국가 간 다툼이 일어나고 광물 자원 때문에 지역 간 불안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으로 사회 구성 간에 불협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지역 사회에서 고갈되는 자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지구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핵심 문제는 이런 자원을 통제하고 독점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런 결국 누구도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야 되고 공유를 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희소성을 줄이면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함께 다양한 분들 국제적인 패널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한국, 한 분은 세인트 갤런 싱가포르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디어를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희소성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더 평화로운 세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리스트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오른쪽은 기현진 님이고요. 3기 청년 서포터즈 뿐만 아니라 제주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제주대에서 영어신문 리포터로서 다양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따라서 특히 평화, 희소성에도 불구한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정 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국제대사이고요.
하고 있어요. 평화나 인권 증진 그리고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함께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서 어떻게 희소한 자치를 자원을 활용해서 평화를 모든 이를 위한 평화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럴린 클라인 싱가포르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아우르지고 어떻게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펠릭스 루디거인데요.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의 콘텐츠 연구부문 대표입니다. 제네바에 근거를 두고 있고 in topics related to organizational culture, strategy, as well as intergenerational equity. 조직 구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주제는 희소성과 관련된 거에서 이 분야에 또한 전문적인 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에게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소성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 파비앙,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제네바에서 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파비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몇몇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지 그리고 증가하는 그런 스케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어서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략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Making my introductory remarks, I hope that 소개로 everyone 말씀을 먼저 하면 able to see them, 제가 will be able to see them very soon. 모든 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소성에도 불구한 평화라고 하는 것, 오늘 특히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것은 먼저 파비앙 씨가 말씀한 것처럼 왜 이런 영 리더스 포럼과 그리고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핵심 가치, 핵심 미션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의 핵심 비전은 차세대를 염두에 두고 이끄는 것. 왜냐하면 현재의 정치인들, 의사결정자들, 리더들은 그들의 영향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게 무엇이고 장기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장기적인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추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를 促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현 세대가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에서 특별한 게 무엇인가? 파비안이 말씀한 것처럼 설립한 이후로 계속해서 학생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인트 갤런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끌고 있고 그들이 실제 차세대의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의 풍부한 경험이 50년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비지터 방문객이나 게스트들을 보면 스위스의 대통령, 그리튼 UCB의 총재, 캐나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오지 오카노 이지알라 그리고 WTO의 사무총장 이런 모든 분들이 실제로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여서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에 참가를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청년 세대들과 함께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 세션을 영 리더스 포럼과 함께 오늘 하게 돼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미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차세대를 책임감 있는 리더, 이게 뭐 정치든지 비즈니스든지 시민사회든지 그들의 그런 차세대 리더를 만들고 육성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정치적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보면 장기적인 레거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내리는 결정이 차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다양한 위기, 생물성 위기, 이런 모든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희소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지정학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을 또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리더를 정치, 비즈니스 분야에 더욱더 많은 그런 리더를 양성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세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해마다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이 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요. 서로 다양한 측면, 그런 규모들을 고려를 하면서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이 연간 주제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물론 비즈니스 리더들, 정치 의사결정자들과 함께 고려를 하는데요.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런 경영진의 입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뭘 생각하는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세라든지 세계 상황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제 만들어 설정을 하게 됐는데 이걸 보면 우리의 세계를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를 최근에 흔들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의 위쪽을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그런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유크레인 전쟁, 러시아의 유크라인 침략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됐다는 것, 글로벌의 밸류 체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많은 제품의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 따라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과연 이자율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자본 자체도 더 비싸지고 희소해졌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도 어떻게 큰 노동력을 미래까지 해야 될 것, 확보하고 그를 위해서 이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인구의 그런 사람들의 실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크레인 위기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임박한 그런 에너지 위기, 에너지 부족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에너지 공급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도 식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점점점 희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경우에 미국 캘리포니아 경우에서도 보면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점점 더 많은 식량 안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청정 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으로 옮겨갈 것인가 고민을 할 때 여기서도 역시 희소성이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금속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 개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와 또 교역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서 이런 자원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구조적이고 더 깊은 이슈들과 연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회로 가면서
좀 풍부했던 사회에서 희소한 사회로 옮겨가면서 100년도 더 전의 산업혁명 이후부터 보면 경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고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모델은 실제로 그런 풍부한 자본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의 그런 것, 또 싼 에너지, 그리고 뭐 석탄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값싼 천연 자원 이런 모든 게 풍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와 같은 전통적인 것을 봤을 때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과 GDP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부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대 수명도 늘어났고 그리고 특히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도 부의 성장이 이와 같은 경제적인 모델로 해서 고성장을 이룬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따라서 제가 이와 같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개발이라는 것이 새로운 현실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그런 것들 중에서 에너지 부족, 공급망 혼란, 지정학적 긴장 이런 모든 것들을 직면하는 새로운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러한 충격이라는 것들이 최근에는 좀 보면서 희소성을 한번 다뤄봐야겠다. 이것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따라 이것이 앞으로 계속가면서 우리의 경제를 정의를 내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 주요 핵심 경제 요소를 보면 자원, 식량,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노동력, 인구의 변화, 고령화되는 인구,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곳에서 그리고 희소한 자본, 증가하는 이자율로 인한 그런 자본의 희소성, 아니면 그 변동 가능성 큰 공급망,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자유무역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간의 간극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변화, 기후 변화, 증가하는 이자율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 사회가 희소성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점점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특히 이번 세션의 주제와 관련해서 평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좀 더 일반적인 얘기로 가서 특히 패널에서 함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것이지만 평화와 관련된 희소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소성 때문에 경제, 예를 들면 필수적인 자원, 기존에 있는 지정학적, 국내적 긴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긴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그러면 누가 어떤 걸 얻을 것인가? 누가 실족에 이런 희소한 자원에 접근을 할 것인가? 또 그러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동요의 원인인가? 그리고 이것이 다층적인 다자간의 그리고 한 국내에 그런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보면 나라들은 점점 더 디리스크, 디커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의존도를 줄이고 상호의 의존도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그런 리존들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더 증가시킬수록 서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또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원이 희소해지게 되면 이게 파워 다이나믹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파워의 집중을 바꾸고 소수의 손으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션에서는 기회도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희소성을 다루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싶습니다. 희소성이 있지만 실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상호 의존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 어떻게 희소한 미네랄, 희소한 금속을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 전환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새로운 그런 무역의 관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희소성을 다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희소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통치의 방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희소성을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부의 벤처라든지 파트너십을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뒤처진 사람들의 힘을 좀 강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의 희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힘을 또 증결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그런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력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 권한이 증가되는 그런 형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 제가 이 이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생각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세 분의 패널리스트 차세대의 의견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희소성의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희소성을 어떤 기회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부, 비즈니스, 각각의 개인들이 점점 더 이런 거에 직면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노동력 그리고 무역의 혼란, 값비싼 자본 그리고 점점 더 고갈되는 자원 이렇게 증가하는 희소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다양한 평화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서도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원의 이런 희소성을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기회로 재편성을 하면서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파비앙과 패널리스트 분들께 그들이 생각하기에 희소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이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a lot, Felix, for your thoughts. 감사합니다. 생각과 통찰력, 희소성과 관련해서 특히 어떻게 평화와 연결될 것인가 했는데 아주 소개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현진님, 어떻게 희소성을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평화로운 미래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무역학과에 재학하고 있어서 이러한 평화 이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무역학을 전공하는 청년으로서 저는 이 세션에서 다루어지는
부족에 관한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원 희소성은 정말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협력과 공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은 자원이 유한하고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즉 이것은 갈등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 간의 환경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무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무역이 부족에서 평화를 찾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과 이를 넘어선 평화 위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단순한 자원 부족을 넘어서서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 부족도 하나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 부족의 경우는 군사적 개발이나 국가 개발과 같은 예민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역은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통합되는 분위기에 이어 공급망이 성장하는 등의 자본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상호 연결된 이런 세계화 흐름이 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화가 정체되면 가장 주목할 문제점은 주요 자원에 대한 무역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위와 전쟁과 같은 사건이 장기화된다면 원유 해상 이동의 약 35%를 차지하는 호르무스 해협 봉쇄와 같은 보호무역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제적인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더욱이 멀어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예시를 통해 보면 무역이 여러 원인에 의한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역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가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설은 앞서 언급해드렸던 기술 부족에 관한 가설로 이 가설에 따르면 한국처럼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로부터 이러한 자원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로섬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 기술 자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 거래하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설이나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여 어떻게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입하고 협력의 연결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에 의해 국가 간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로 인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협력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결점을 단지 분쟁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해와 협력의 계기로 보려는 청년들의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국의 이해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자국 스스로가 어떻게 보답 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와 같은 세계 시민의 태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a lot for your insightful talk.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생각 감사합니다. 무역이 일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래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패널 분들께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kay, so if there is no question from 예, 질문이 okay, Sorry, go ahead. I had to point the microphone. 예, 제가 마이크를 켰어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have a question.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Since the past, 지난 과거에 보면 무역은 so how can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가 어떻게 문제를, 예를 들면 해소성과 같은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요.
무역을 이용해서 어떻게 감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무역을 평화와 협력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발걸음이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계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년들은 세계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적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이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고 탐구하는 태도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위한 무역 활동은 더욱 추진력 있게 발전하고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무역 활동이 저희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thank you. for 감사합니다. great answer.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I think now that we are 그러면 short on time, let's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다음 패널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단계에서 어떻게 이 이슈가 다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역적인 수준에서 희소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더 평화로운 그런 on this level. 평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정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나누는 자리에 초청돼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앞선 두 분의 스피치도 시대에 맞는 굉장히 기묘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것들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다 담대한 이 전환의 시대에 맞는 기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주 지역의 자연자원의 이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와 그리고 이 자연자원의 이용에 관해서 갈등과 반목을 줄이기 위한 이 평화적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2020년에 현장 조사를 나갔던 그 제주도 선을 1리라는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 주도의 지역 개발과 공동자원의 다른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역할입니다. 지역 개발의 과정에서 그리고 지역의 공동자원 사용의 과정에서 이 청년들은 미래 세대로만 호명이 되고 현재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상할 그 다른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의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역과 국가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거 제주라는 섬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으로 형성된 자연 환경과 문화가 관광 개발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개발 사업이 고도화될수록 이 부의 크기가 불어났습니다.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창출된 제주의 자원이 현재는 더 광폭하게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이 경제적 성장만을 발전으로 정의하는 프레임은 결국 발전을 명목으로 하는 더 큰 자본의 투자, 더 큰 정책적 권력의 작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개발 정책의 추진 과정은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로 인해서 현재 제주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주거권의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제주는 현재 집값에 대비한 임금이 한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곧 불평등과 격차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제주 지역은 결국 난개발과 자연자원의 위기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정책은 제주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문화유산들이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것들이 제주 사람들의 삶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은 지금 형식적 개발 절차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급급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자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발 정책의 대상 지역을 행정 단위, 특히 마을 단위로 분할하고 한정함으로써 이 결정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원 접근에 대한 정의를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07년 결정된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강정지역 주민들에게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 이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정부는 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가중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사결정 규모자와 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절차적 요건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발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 전통적인 의사결정 구조, 특히 마을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의 해체는 현대 방식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마을 중에서 많은 곳에서 여전히 세대당 한 표라는 의결권을 고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자연자원에 대한 소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을이 그 자체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과 정부가 유혹하는 발전 그리고 제주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온 이 공동자원의 사유화가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툴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원칙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체성입니다. 발전에 있어서 모든 주체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고 이들의 어떤 한 명에 대한 소외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체의 역량 강화입니다. 주체들의 자기 권리 이해나 권리 실현 능력 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체들의 참여 방식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접근권도 온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조사한 선을 1, 2의 선을곶 동백동산 마을 만들기 사업 사례는 주민들이 그 선을 과거의 목재를 공급받아왔던 동백동산에 대한 개발 사업을 스스로 추진해서 다양한 방식의 원탁 테이블을 통해서 이것을 생태 관광을 하는 장소로 바꿔낸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이제 주민들은 선을리 동백동산이라는 공동체와 그 공동 자원과 이 공동체의 관계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정의를 했으며 또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선을 1, 2의 이 성공적인 동백동산 마을 만들기의 사례는 이 공동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우리가 갈등과 반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감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마주한 위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위기, 환경 위기, 또 불평등, 차별의 위기는 더 이상 과거의 경제 성장만 바라보던 정치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위기 해결은 이 자원에 대한 공공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 경로를 지금까지의 의결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주체들과 함께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을 1, 2의 사례 조사를 통해서 단순한 이론 구성과 적용으로는 인권이 보장되는 의결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의결 구조 또한 그 자체로 시민에 의해 꾸준히 관리되는 공동 자원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의 대상은 늘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그 청년들이 결국은 지역을 살아가는 현재 세대로서 호명되지 않고 미래 세대로서만 호명되면서 청년 세대를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적 구조와 그리고 더 다양한 세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동 자원에 대한 의결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Yeah, thanks a lot for 감사합니다. presenting your ideas. So 많은 much.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We 제시해 really feel that 주셨는데요. you were for this topic of 이와 enabling 같은 communiti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토픽, 즉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좀 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패널로 들어가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신현정님께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런 취업 개혁안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과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가치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좋을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는 결국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웰빙이 보장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체됨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것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Yeah, I think the idea of leaving 감사합니다. nobody behind is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법이고, 그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또 자연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럴딘 클레인 님께로 넘어가서 역시 계속해서 희소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abian. 파비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가요? I chose to talk about scarcity. 저는 and 희소성과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에 because 대해서 말씀을 as an 드리고 싶습니다. ambassador in 싱가포르에 from the 있는 이 Symposium in Switzerland, I get to 심포지엄에 experience so 그리고 many 스위스의 그 대사로서 일을 하고 discourses 있는데, interesting between 많은 humans, 그런 and it's not that I see a lack 인간과 of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understanding 했는데, 이것은 사실 here 이해가 as I talk 부족 with 때문이다라고 people, 하는 but 것이라고 actually 생각을 합니다. see 제가 it 이제 very 사람들과 high-level 얘기를 wording, 하다 보면 but 좀 I see it as the 용어가 core of 좀 many 무거워 conflicts 보이는데, which we 그것과 face 관련돼서 today in the 오늘날 world 우리가 also.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why 그런 scarcity of understanding? 갈등을 보면 꼭 그렇진 As we 않다고 all 생각합니다. experience, 왜 we have 희소성일까? abundance of 우리가 information, 실제 and 경험했지만 we're 정보는 technology 정말 in the last few 많습니다. years. 몇 년 동안에도 보면 We 많은 기술의 변화가, have 기술의 always and 발전이 pretty much 있었고요. everywhere 그래서 access to 어디든지 우리가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But I don't see, 하지만 do not see an increase in understanding. 그렇다고 and 이해가 communication 같이, as 그리고 using 커뮤니케이션이 this abundance 함께 of 증가한 information 것 we 같지는 have. 않습니다. But I see 정보가 rather that 증가한다고 people 정보가 많아졌다고 are overwhelmed. For example, 생각하진 elderly 않고 people, 오히려 그거에 압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우리 스위스에 있는 우리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모든 분들이 그런 수많은 정보에 압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보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 역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에 압도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어떤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more people shut down. And 반응으로서는 그런 풍부한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종의 셔다운을 해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오히려 더 뜻을 모으고 오픈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상황입니다. 펠릭스가 말씀을 앞에서 했지만 오해라는 것이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큰 변화나 혼란을 일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가들이 입장에서는 천천히 대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국가에서는 어떤 공동의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Being able to confront scarcity, 이런 and 희소성을 understanding, I think it's a 맞서서 key, 이해할 it's 수 a way to 있다라고 하는 sustainable 것이 peace. 평화로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ossible through 그리고 이것은 collective 어떤 action taking and 모두가 global 함께 collaboration. 행동을 하고 지구적인 협력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ome up from 지식이라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war or 더 많은 or other conflicts, those affect us 그런 all. So we 외부적인 need 이런 모든 all 것들이 together to take action. 전부 합쳐져서 I think the 행동을 first 해야 thing we 되고요. need to, 그래서 우리가 first point in 첫 번째로 solving it 이거를 is 해결하기 위한 policy 것은 물론 and foster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international 그러면서 cooperation between 국제적인 nations, 협력, trying to 국가 간 understand 협력을 different 통해서 cultures 서로 다른 문화를 and, 이해하고 different mentalities. 서로 다른 Secondly, 그런 which is 마인드를 also 이해를 하는 following 것, diplomacy, 그러면서 또 or 외교를 추구하는 것. enhancing diplomacy, 시 방법이라 understanding 생각합니다. is education. 외교적인 거를 We 또 need to 토구하면서 start 교육이 또 with 필요하다고 the 생각합니다. youngs 그러면서 and 젊은 educate 세대 them, 청년들을 and 교육을 which goes 시키고 into third 이런 point of 것이 또 다른 그 bridging 다음 the 제 gaps. 포인트와 So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engaging 간극을 in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exchange 생각합니다. programs or,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in like the woman who spoke before, engaging in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운다든지 서로 다른 마음가짐을 배운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eraldine. for 제럴딘 감사합니다. 어떻게 희소성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해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킬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패널 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제럴딘에게 질문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스피치에 감사드립니다. 그 평화라는 것이 그 어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의 과정을 모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협업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 그 정보의 격차를 맞추는 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셔럴딘이 생각하는 그런 의사소통과 이해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질문 감사합니다. Can you repeat it where 파비앙님. I had trouble understanding it? 예,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o I think she wanted to get 예. more concrete examples. 구체적인 예를 어떻게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I think first 먼저 I put it into two levels. 두 가지 레벨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 단계에서 행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러면서 공감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주니어 아니면 시니어 리더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들의 일종의 마인드세트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픈할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넓게 이런 이니셔티브를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데 즉 이런 글로벌 이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생각해 볼 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라든가 것인가 아니면
platforms, 다자간 플랫폼이라는 것을 해서 세대 간 그리고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건 아니면 세인트 갤런스 심포지엄과 같은 것들도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주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경험 그리고 또 다른 경험 가지고 있는 좀 시니어 레벨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류의 그런 기회,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서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을 또 다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고 그들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국가로 돌아가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주제에 또 좀 더 깊이 들어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오늘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But the question remains.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인가? 이 다양한 관점을 희소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또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필릭스에게 이제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요 배울 점은 무엇이고 아직 배울 점은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파비안 그리고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 아주 흥미로운 도전 과제라든지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통찰력을 오늘날의 그런 청년들로부터 자연, 천연자원, 이런 환경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다양한 면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런 역동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깊은 청취, 젊은 세대들의 의견에 대한 것이 저희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 리더스 포럼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을 차세대 책임감 있는 리더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무역 혼란이라든지 무역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적인 이슈 이런 것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 부족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는 사실 저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청년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제주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내년 5월에 53회 갤런 심포지엄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싱가포르의 국가 수반, 크로아티아, 독일, 몬테네그로, 브라질, 인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PCG, FCL텍 CEO들 그리고 시민의 UN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지금 현재 제주에 계신 여러분 모두 53회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에 초청합니다. 매해 200분의 리더들의 청년 연구자들, 기업가들 모든들이 저희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에 함께해서 학생들에 대한
에세이 대회도 경연 대회도 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어떤 희소성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하는데 2,000자 정도의 짧은 에세이를 여러분의 혁신적인 대답을 가지고 저희 symposium.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2024년 2월 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전 세계 100명의 학생이 선정해서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스위스에서 53회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 내년 5월에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 리더스 포럼을 다시 한번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을 내년 5월에 세인트 갤런 심포지엄이 세인트 갤런 대학에서 열릴 때 한번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a lot, Felix, for 필릭스 your 감사합니다. insights and 통찰과 nearly out of time.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서로 다른 아이디어에서 배운 것, 이 다양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 희소성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위협,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이슈를 다룰 것인가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항상 그 핵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사람들과 만들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경쟁 대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좀 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점이고요. 비즈니스든 아니면 공동체든 지역 단계든 아니면 서로 다른 문화들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또 다룬 이슈는 좀 내년에 좀 더 큰 그런 문제 될 것인 건데요. 어떤 개인, 국가, 기관 이 혼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가 중요하고 이와 같은 영 리더스 포럼의 포럼들을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희소성을 해결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주최 측 제7영 리더스 포럼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